봄 기운이 가득한 5월. 이 계절을 한껏 느끼기 위해 야외 운동 시작한 분들도 많은데요. 무리한 운동은 생각지도 못한 질환이나 부상이 따를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척추 질환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리까지 이제 이리 아프니까 설 수도 없고 걸음이 안 걸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근데 그 이제 저림증이라는 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발가락하고 골반뼈 요 부위에 좀 마비 현상까지 오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퇴행성으로 인한 척추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60%가 이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척추는 다양한 질환이 존재하는데 질환에 따라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치료 중 내시경 척추 유압술에 대한 모든 것을 윤명수 병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병도 마찬가지지만 척추 질환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약 먹고 물리 치료, 가벼운 운동하고 이제 이런 게 1단계 치료법일 수 있고, 2단계 주사, 3단계 시술, 4단계 수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마비가 와서 당장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술을 바로 택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지간한 경우는 단계별로 치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시경 척추 유압술은 구조적인 이 척추의 문제를 뼈가 빠져 있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사 고정을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개술 째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 근육의 이제 절개 부분이 많아지니까 나사 받고 수술하고 구조적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근육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실제 말은 하지만 이미 근육은 수술할 때 다 이제 끊어져 가지고 없는데 뭐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 침습 수술은 근육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근육을 최대한 살려서 수술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술을 하는 건데, 내시경 치료가 이전에는 아주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만 있다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은 유압술도 내시경으로 다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예. 내시경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 절개술에 비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덜하고 그 다음에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령의 환자들이나 심장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일 큰 장점은 근육 손상이 적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목요일 오후. 이른 점심을 먹고 병원을 찾은 조정순 씨는 요즘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로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에부터 아팠는데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리까지 이제 이리 아프니까 쑥쑥쑥 알리더라고요. 알리는데 이 다리통이 막 터질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수술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 통증이 없으니까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오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별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예, 예. 지금 사진 봐도 예. 깨끗하거든요. 예. 그 나사 고정해 놓은 것도 특별하게 흔들리고 이런 것도 없고 예. 사진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공뼈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예. 넣어놓은 게 요 뼈 두 개를 이렇게 다시 딱 고정을 해서 딱 붙이려고 저렇게 해놔놓은 거거든요. 예. 인공뼈가 붙는 게 보통 수술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쯤 이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석 달쯤 됐잖아요. 수술하신 지가. 근데 1월 4일 날 벌써 막 뼈가 붙어가기 시작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경과가 굉장히 빨라서 사진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신경 내려가는 구멍이 예.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좁잖아요, 그죠? 예. 이게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요 마디가 요거 때문에 이제 ong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셨고 수술하고 MRI 찍은 거 보면 요 마디가 이래 다시 뻥 넓어졌죠, 그죠? 예. 그래서 협착증도 같이 다 손 반아놨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뼈 빠져 있는 것도 요래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뭐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분의 같은 경우는 오셨을 때 양쪽 하지 방사통,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엉덩이가 아파서 조금 쉬다 보면 앉아 쉬어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파행 증상입니다. 예, 파행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따라오는 증상인데요. MRI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마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짤록하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지게 된 이유가 뼈가 빠져 있는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생긴 거죠. 뼈가 빠지면서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협착증이 따라온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대체적으로 척추가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몸에서 이거 뭔가 불안하구나. 이걸 좀 튼튼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황색 인대라고 하는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가 점점 안정성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두꺼워져 가지고 보호하려고 했던 인대가 도리어 신경을 누르게 되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그 이제 두꺼워진 뼈, 두꺼워진 인대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서 다시 해결을 해주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협착증이 온 경우는 그 뼈만 깎아주고 인대만 좀 걷어내면 좋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 이분처럼 협착증이 온 이유가 구조적으로 뼈가 빠져서 생기는 문제 같으면 지금 요 좁아진 것만 잠시 걷어놔서 청소해준다 해서 또 이게 흔들리는 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또 자꾸 재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협착증을 손 보면서 구조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유압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척추 유압술이란 거는 빠져 있는 뼈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맞추어서 이게 더 이상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부분을 드러내고 그 부분에 인공뼈를 넣어서 뼈 두 개를 붙여주는 거죠. 이게 붙고 나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으니까 온전하게 다 치료가 되었다고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좋아지고 더 좋아지면 건강 관리를 다 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윤명수 병원장이 환자의 사진을 이리저리 살피며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치상 환자의 수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술은 구조적인 문제로 더 악화한 뼈의 정렬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좌측 다리에 극심한 하지 통증,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쩔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오시게 되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왼쪽을 나가는 신경을 꽉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뼈가 이게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빠져서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케이스인데 이전에 이미 전방 전이증이 있긴 했었으나 경도였고 협착증만 있는 심한 케이스라서 이전에 내시경으로 협착증만 해결해주고 잘 지내던 환자분이죠. 이번에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왼쪽 다리에 극심한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지금 디스크가 다시 또 터져 나온 요 케이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케이스라서 예전처럼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디스크 제거술을 하면서 전방전이증을 대한 치료를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 수술이라는 게 한번 손을 댄 자리를 다시 수술을 하려고 하면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유착도 막 되어 있고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재수술은 항상 첫 수술보다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내시경은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큰 시야에서 출혈이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과 유착된 부분을 구분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할 때도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것을 보니 곧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오늘 안치상 씨가 받을 수술은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술일까요? 오늘 시행할 수술은 흔히 이제 나사 고정술이라고 불리는 척추 유압술을 시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 이제 척추 유압술은 대체적으로 등을 이만큼 절개를 해서 허리를 절개를 해서 근육을 이렇게 벌려놓고 나사를 고정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절개 방법으로 이제 유압술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고정술도 내시경으로 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 없고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주 유압술에서는 기존 절개술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가느다란 내시경을 삽입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모니터를 통해 병변을 넓은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주변 근육과 조직 손상이 적고 출혈과 감염의 위험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달라진 치상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예,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고 내시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었고 또 수술도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보통 유압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심해서 보통 3, 4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통증량도 굉장히 적어서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잘 걸어 다니시고 관리만 잘 되시면 앞으로 잘 지내실 것 같네요. 유압술 해놓은 부위가 제대로 쭉 유지가 잘 되는지 앞으로 외래를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이제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부위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아픈 통증을 빨리빨리 제거해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치상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전보다 한결 편해 보이는데요.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자전거 동네 아줌마가 자전거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차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업에까지 나가자 이래 돼가지고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뒤에 문짝을 따고 사사 실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픈 걸 모르고 이제 이게 끄떡 이렇게 확 들어붙으면은 엉덩이가 막 짜릿하더라고. 한참 동안 그러다만 다리 이어도 아프고 그렇다면 설 수도 없고 걸음이 안 걸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되게 아파. 그래가지고 짝대기 짚고 그래가지고 열차 타고 내려왔거든요. 허리 통증하고 이제 다리 아픈 거는 이제 거의 아픈 거는 싹 사라지고 걷는 것도 잘 걷고 많이 좋아졌지요. 네. 좀 어떠신가요? 아픈 게 싹 어려서 싹 사라지고 이러는 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왼쪽에는 디스크가 그때 터져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쩌리하고 그래 남아 있는 증상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신경이 쭉 회복되고 하면 아마 괜찮아지실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이제 기분이 좋게 또 싹 다 잘 그렇죠. 되다가 예. 짧게 약간 이런 쩌리한 게 있고. 맞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가면서 신경 세포를 이렇게 좀 손상 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신경이 좀 자라나야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고요. 예.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건데 아무래도 오실 때보다는 좀 많이 괜찮으시죠, 그죠? 아이고 살아났지요. 고정술 했는데 위에나 밑에가 또 예. 스트레스 받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심하겠습니다. 예, 예. 걷는 거는 잘 그럼 걷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걸어 보이소. 봅시다. 쭉 한번 걸어 보시죠. 예. 잘 그러시네.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뼈 이 정렬 상태를 보면 요 뼈들은 정렬 상태가 맞으나 여기서 단차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전에는 별로 심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전방 전이증이 자꾸 좀 심해지는 케이스. 이게 심해지면서 이번에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증상이 생긴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대로 다 뼈 상태를 복원을 시켜주고 이게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인공뼈를 넣고 나사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뼈하고 뼈 사이에 인공뼈를 이렇게 잘 넣은 거고요. 나사 고정을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치상 씨가 물리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치료가 진행될 텐데요. 도수 치료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 이상 부위를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통증과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근육이나 근막을 이완시켜 도수 치료를 받고 나면 움직임이 훨씬 편하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치료는 운동 치료인데요. 환자에게 알맞은 자가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회복된 몸을 스스로 근력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최외 충격파는 치료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물리치료가 어느 정도 할지 어느 빈도로 해야 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전혀 아프지 않다. 그럼 물리치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 뼈가 빠져 있는 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맞추고 나면 근육이고 몸이고 뭔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긴 해도 뭔가 잔여 증상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통이 좀 있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리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아픈 통증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살 것 같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가 이제 뭐 일도 하고 뭐 일단 일하러 가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게지. 수술한 지 2개월이 지난 이상범 씨는 통증이 거의 없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그때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는 건 아니었는데 주로 평상시까지 생활을 하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엉덩이, 엉치 쪽하고 오른쪽 허벅지 쪽에 조금 진통이 있어가지고 그 병원을 신경외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병명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이라고 일단 이거는 뭐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하시면서 1차적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허리 주사 치료 요법을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그냥 코어 운동 위주로 쭉 하면서 버텨봤어요. 근데 그 이제 저림증이라는 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또 나중에는 발가락하고 음치 그 골반뼈 요 부위에 좀 마비 현상까지 오도록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좀 어떠십니까? 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피부도 느끼고 있고. 허리는 뭐 이제 아프시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보조기를 풀고 예. 샤워할 때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약간 그 수술 부위, 그렇죠. 그 주변이 약간 불편한, 묵직한, 묵직한 이런 느낌. 느낌이 있고. 그 나사 고정해 놓은 뼈가 잘 붙으려면 한 석 달 정도는 예. 보조기를 불편해도 조금 차시면 예, 낫고 예, 예. 사진은 보시면 뼈가 요 보면 이게 단차가 생겨서 이렇게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요 디스크 있는 간격이 원래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좁아져 가지고 네. 예, 요 부분 닳아서 이렇게 빠져 있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수술해서 다시 원래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뭐 묵직하고 불편하고 이런 건 있을 건데 차츰차츰 나아지실 겁니다. 뭐 통증이나 그 전에 오는 뭐 통증, 저림 이런 건 전혀 지금 없는 그렇죠. 상태고. 엄지발가락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골반뼈 쪽에 예. 마비 증상 이거는 한 조금 10% 20%? 그렇죠. 그 정도 남아 있으시고 좀 있는데. 엉덩이 아프고 다리통 그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다시 마차가 넓혀줬으니까 금방 팍 없어지는데
이래 빠져 있는 동안 신경이 계속 눌려 있었으니까 뭔가 신경세포가 조금 손상이 간 그런 증상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신경이 쭉 자라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좀 천천히. 예, 아프실 때 혹시 또 뭐 운동하다 보면 갑자기 통증이 좀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 비상약으로 뭐 몇 개 조금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 열심히 차근차근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환자분은 양쪽 하지 방사통이 아주 심하신데 처음 이게 제가 봤을 때부터 사진상 전방 전이증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아주 빠진 채로 오래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걸 다시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권유를 드렸는데 나사 고정술을 하는 이런 게 기본 그 선입견 때문에 죽어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버티신 거죠. 버티다가 도저히 통증이 심해서 안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고정술을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 또 분리증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 또 퇴행성에 의해서 척추의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릎에도 관절이 있듯이 척추도 작은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에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뼈가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가 빠져나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협착증 증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이런 방사통이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빠져 있는 이 부분에 신경이 거의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끼이다 보니까 뼈 자체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정렬 상태를 만들어줘야 이 통로가 새로 생기겠죠. 그래서 수술을 나사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협착증으로 좁아있던 부분을 다 해결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 정렬 상태를 맞추어 줬기 때문에 다시 이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사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림증, 통증 이거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마비가 됐던 발가락 부위라든지 이 골반 뼈 부위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오랫동안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산에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하니까 빨리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고 운동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척추 나사 고정술 또는 척추 유압술이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척추 수술의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기존의 절개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수술 후 통증도 심하고 또 출혈이 많기 때문에 출혈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압술 시행할 때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 많은데 요즘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내시경으로 나사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통증도 덜하고 또 수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압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내시경 척추 유압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60세가 넘으면 척추에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 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통증이 나타나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